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3년 6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투자하는 지역은 보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 5개 지역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리서치한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정기 웨비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PB분들 또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진단 시장인데요.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영상 진단 시장, AI 혁신의 시작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폰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의료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금 AI의 현 주소,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 진단이라는 영역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알파폴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이제 이 알파폴드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어떤 AI 시스템인데요. 이 AI가 의료 산업에서 얼마만큼의 혁신과 효율성을 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 쇼크라고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게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AI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알파고를 네, 만들었던.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 7월에 단백질 구조 2억 개를 다 밝혀냈다고 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억 개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찾아낸 단백질 종류의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거의 다 밝혀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의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 사진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단백질의 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단백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DNA 시퀀싱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시퀀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의 배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이 배열만 알지 이 배열이 어떤 구조를 형성할지 실제로 3D로 어떤 모양을 형성할지는 지금까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규칙을 저 배열을 통해서 구조를 예측해내는 규칙을 인간 수준에서는 지금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단백질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X선 현미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구조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한 10만 개 정도, 좀 전에 이제 지구상에 2억 개의 단백질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수십 년간 10만 개 정도밖에 인류가 찾아내지 못했고 이걸 이렇게 찾아내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신약 개발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파폴드라는 AI 시스템이 나오면서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좀 저희가 이해하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뭐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세포도 사실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를 밝혀냈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신약이나 아니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의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단백질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백질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진짜 말씀드렸던 이제 후보 물질 발굴이나 이런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다른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게 바로 이제 그 알파폴드였는데요. 이 CASP라는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보고 구조를 예측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솔루션들을 경연하는 국제 대회인데요.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고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 알파고가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고로 세상을 놀래킨 딥마인드가 그 다음 프로젝트로 선정한 게 바로 이 단백질 구조 예측입니다. 그래서 요 CASP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16년도 알파고 이후부터 연구에 돌입해서 18년도 대회에 첫 출전합니다. 그래서 음. 알파폴드 1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요 대회에 쌓여있던 어떤 이 알고리즘의 어떤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대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출품을 했던 알고리즘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딥러닝 기술을 AI 기술을 살짝 적용시킨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로 지금까지 요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황색이 60점 가까이를 얻어냈는데 지금까지 40점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이 회사가 2년 만에 준비해서 바로 60점을 와.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상이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2년 뒤에 그 다음 2020년도 대회에 딥마인드 팀이 알파폴드 2 개선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90점을 기록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0점이 인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실험실에서 구조를 분석하면 90점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대회가 종결되거든요. 아, 그러면 2018년 첫 출전에 우승하고 네. 두 번째 2020년에는 대회를 거의 종결시킬 정도로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여준 이제 거네요. 사실 지난해 연말에도 대회가 있긴 했는데 이 알파폴드 2의 어떤 이제 특허 안에서 좀 더 이제 개선시키는 프로젝트들 알파폴드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 이제 대학생들 경연 대회 정도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배열이 어떤 규칙을 통해서 구조를 형성하는지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AI는 이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죠. 공식을 찾아낸 거죠. 아, 사람은 대단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실제로 성과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과학계, 특히 생물학계, 의학계에서는 AI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실제로 AI를 활용한 이 의료 산업 내에서 AI를 활용한 의료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고 네. 있는데요. 좀 전에 알파폴드가 CASP를 처음 출전한 것도 2018년도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AI가 좀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이 차트가 이제 미국 FDA에서 2022년 7월까지 매년 얼마만큼의 의료기기가 허가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그렇죠. AI 의료기기도 FDA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 2022년도 누적으로 총 521개의 이제 AI 의료기기가 FDA 허가를 획득을 했고 22년도 7월까지니까 아마 22년도 전체로는 아마 한 150개 이상의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허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건 미국 사례인데 국내에서도 18년도에 첫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기기가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한 150여 개의 AI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획득을 해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국내에서는 보험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논의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음.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의료기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은 75%이 FDA에 허가받은 AI 의료기기 숫자 기준인데요. 75% 이상이 이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영상 진단과 관련된 의료기기입니다. 아, 여기 그렇네요. 말씀드리면은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 CT, CT. MRI처럼 이제 찍어서 의사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이제 동영상을 보고 판독하는 이과가 이제 영상의학과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영상 진단 의료기기에 AI가 그 75%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 쪽인데 심혈관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심전도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센서가 네. 달려 있는데 여기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심부전이나 이런 이제 발병률을 AI로 탐지해내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 영상 진단 쪽
의료기기에 음.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아, 있다는 그렇네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수요는 고령화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의사 수는 항상 모자라. 이게 그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진단 쪽이 활성화될수록 이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네. 국가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 이제 비용을 보험료 지급을 줄일 그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진단을 활성화하려면은 판독할 수 있는 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독은 결국 의사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 캡이 딱 씌워져 있었는데 네. AI 솔루션이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효율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냥 한 명이서 만약에 하루에 만약에 100개 판독했다 그러면은 AI가 있으면은 뭐 몇백 개, 1000개 이렇게 판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사들은 점점 부족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료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 AI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도 영상 진단 쪽 AI 의료기기가 그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사용하는 이제 예시 같은 건데 이게 흉부 엑스레이 이 사진의 이미지에다가 AI 솔루션을 적용을 시켜서 요 부위가 지금 어떤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 부분을 좀 의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음. 다음에 엑스레이나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흐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 우리 영화나 동영상 같은 것도 AI 기술 적용시켜서 화질 개선했다, 뭐 색감을 입혔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도 똑같이 화질을 개선시켜서 판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사 입장에선 옆에 보조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겠네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해서 딱 갖다 주는 거. 아, 물론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운전했지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는 네. 것처럼 운전자는 그대로 있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영상 진단 쪽에 AI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팍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엑스.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가 예, 메디컬 영상 전송 시스템. 네. 영상 이미지가 병원 내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다 데이터로 쌓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뭐 병원 내 EMR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통합이 돼서 이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알고리즘에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AI 솔루션이 잘 만들어지고 그걸 또 현장에 적용시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아,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AI 알고리즘이 붙으니까 그렇죠. 속도가 가속화가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알파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패턴 분석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네. 사람보다 규칙 찾기를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적인 의학 어떤 이제 지식을 갖추고 판독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AI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요게 2022년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에서 좀 허가를 많이 받은 큰 기업들 탑 6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GE는 GE 헬스케어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분사됐죠. 예, 네. 분사된 기업인데 GE, 지멘스 뭐 이런 캐논, 필립스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도 영상 진단,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굉장히 공고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쵸. CT나 그런 MRI를 만드는 그렇죠. 기업들이죠.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 CT나 MRI는 사실 이 회사들 말고는 거의 이제 만드는 회사가 없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들이 자사의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AI 솔루션을 탑재하는 식으로 음.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MRI, CT에 AI 솔루션을 탑재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기기에 AI 솔루션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요 기기를 쓸 때는 요 매출이 발생되고 조 음. 솔루션을 쓸 때는 조 매출이 발생되고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가도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 수급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에디슨이라고 해가지고 음.
자사의 그 AI 플랫폼 같은 거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 기기들이 인프라가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으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음. 자기들이 AI 솔루션을 다 만들기 힘드니까 네. 제3자 업체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기들 회사에 공급하도록 하는 아,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의 이제 뭐 플랫폼들을 개발자 생태계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GE 헬스케어와 협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고요. 작은 회사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이 GE 헬스케어의 솔루션들을 실제로 넣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만큼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게 요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 형태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회사 주주들한테 주식이 배당이 되는 그런 형태로 상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한 45조 원 정도 되고 음. 공모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장 첫날 대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 주가는 와, 상승해 주가 있는 굉장히 좋았네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한 180억 달러 정도 돼,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굉장히 큰 회사고 시장 1위 회사고 그런데 이 회사가 AI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 영상 메디컬 이미징 쪽, 영상 진단 쪽 어떤 이제 이 생태계가 AI 솔루션을 빨리 도입하는 쪽으로 경쟁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초기 시장의 그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